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21학년도에 유아임용을 합격한 공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오늘은 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분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출분석은 앞으로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기출분석 방법 중에 제가 사용했던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7개 틀린 선생님의 기출분석 노하우. 기출분석 이렇게 해봐. 1. 지문을 분석해봐. 2. 문제 유형을 봐. 3. 1번과 2번을 토대로 서브노트를 만들어봐. 그럼 지금부터 22학년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22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A에 있는 문제입니다. 1번은 해설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2번 문제로 와 보았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표시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론가는 빨간색, 그리고 어떤 중요한 용어는 분홍색, 그리고 어떤 설명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2번은 사상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페스탈로치가 나왔고, 몬테소리가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터하이너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위에를 쭉 읽어봤더니 위에서는 어떤 걸 잘 못 찾겠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내려가서 페스탈로치가 직관의 원리, 조화의 원리 이렇게 나왔고요. 몬테소리에서는 유아들은 스스로 수정하여 배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스스로 작업에 흥미를 가지고 균형된 발달을 이루어 정상화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선 페스탈로치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페스탈로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직관의 원리와 조화의 원리겠어요. 그러면 이 직관의 원리가 나왔다. 그러면 직관의 원리의 정의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화의 원리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직관의 원리가 지문에 지워졌잖아요. 그런데 다음에는 어떤 활동 예가 있으면 이 직관의 원리라는 용어를 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관의 원리, 조화의 원리 체크해 두셔야 되고, 몬테소리로 넘어와서는 유아들은 이렇게 수정하여 배운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정상화에 대한 설명이 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다음에 변형돼서 나온다고 하면, 만약 이 지문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 노란색 부분 다음에 이 분홍색 부분이 괄호가 되어서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몬테소리가 말한 정상화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한다면 이 노란 부분을 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은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몬테소리에서 민감기가 언급이 됐는데 앞에 보니까 민감기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유아들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획득되는 시기다 나와 있고, 스스로 지식을 형성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준비된 환경, 정신을 흡수 정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슈타이너는 놀이를 진짜 작업으로 보았고, 발도르프 유치원 중요한 포인트, 질서 유형에는 공간, 시간, 영혼이 있다 나왔고, 이거의 교육적 가치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까지 나왔죠. 지금 이제 지문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문제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의 원리. 직관의 원리가 나타난 부분을 A에서 한 가지 찾아 쓰라고 했죠. 그러면 직관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바로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관의 원리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야 되고, 그 활동의 예가 여기 나와 있지요. 그래서 직관의 원리는 정의와 활동 예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죠.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면 되고, 디귿. 그 다음에 B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여기에 나온 용어의 정의를 외우면 그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여기에 나온 것들은 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3번을 봤더니 유아에게 지도할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잖아요. 분석을 한다는 것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힌트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관의 원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직관의 원리가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에게 이런 걸 지도해야 된다라는 것. 조화의 원리인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지도할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다음에 조화의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 교사가 유아에게 지도할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할 내용들을 여기 언급된 모든 교육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면 정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민감기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도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분석한 기출 문제를 이렇게 분석만 해놓으면 다음에 또 이걸 꺼내서 봐야 되잖아, 기출 문제집을. 그래서 저는 따로 이런 서브 노트를 만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보시면 오늘은 교재 내용 다 빼고 오늘 기출만 분석한 내용으로 서브 노트를 만들면 이와 같습니다. 우선 사상사 파트고요. 지금 페스탈로치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페스탈로치, 그다음에 직관의 원리, 조화의 원리가 나왔는데 이걸 제가 교육 원리로 묶었죠. 이거는 뭔가 여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쓰면 다 열거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회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상위 개념으로 유목화를 해버리면 페스탈로치엔 교육 원리가 뭐가 있었지, 저서가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목화를 하면 나중에 회상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 만들 때 이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써주시는 것이 나중에 복습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관의 원리가 제시가 되었고 정의는 지금 제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활동은 지금 제시가 되었죠. 그 부분 여기 단풍잎에 그 이하 부분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화의 원리도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언급이 됐으니까 교재에서 정의를 찾아 넣어야 될 것이고요. 활동이나 지도 내용도 찾아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테소리로 넘어가면 유아들은 교구를 가지고 작업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스스로 수정하며 배운다. 이게 뭐죠? 네, 자동 교육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써요. 여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작업 흥미를 가지고 정상화 이룬다. 이게 정상화. 교육의 목적이 정상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좀 유목화를 해서 하는데 지금 사상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교육의 원리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래서 교육관이나 특징, 교육 원리나 목적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은 그냥 특징으로 빼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쓴 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상사에서는 내가 1번으로 교육 원리를 넣었다. 그럼 이번에는 1번으로 목적을 넣고 교육 원리를 넣고 3번 교육관 특징 아니면 교육관이나 특징을 그 위로 빼도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하나를 정하면 다른 사상가들도 다 그와 같은 순서로 정리를 하시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상화 여기 넣었고 그다음에 민감기도 여기 교육관 특징으로 해서 넣었고 지금 뒤에 보시는 내용들은 여기에 다 있는 내용이지요. 이걸로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환경 여기다 넣었고 흡수 정신 여기다 넣었고 다 넣었죠. 그리고 스스로 지식을 형성하는 게 아마 자기 활동의 원리인가요? 여기 뭔가
지문에 나왔어. 근데 지금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 비워놨다가 나중에 교재를 찾아서 이거랑 가장 비슷한 게 이건 것 같아 하면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타이너도 교육관 특징을 보니까 이게 무슨 용어로 설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좀 중요한 것 같다. 놀이를 유아의 진지한 작업으로 보았다. 이런 거 넣고 발도르프 유치원 특징이니까 넣고 교육 원리 중에서 질서의 원리가 언급이 됐죠. 그럼 질서의 원리, 그럼 정의가 무엇인지 써야 될 것이고 유형이 지금 공간, 시간, 영혼으로 등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 넣었고요. 이것의 질서의 원리의 교육적 가치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여기 지금 표시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과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서브 노트를 만들면 되는데요. 그래서 20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서브 노트를 우선 보여드리면 페스탈로치가 언급이 됐죠. 페스탈로치가 언급이 돼서 직관의 원리가 여기 있고요. 조화의 원리 있죠. 그래서 직관의 원리, 실물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단풍잎 이걸 찾는 걸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죠. 네, 이렇게 서브 노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걸 좀 만들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교재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단권하에다가 이런 내용을 몇 년도에 기출됐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지금 직관의 원리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럼 그 옆에다가 연필로 써도 되죠. 이제 그래서 뭐 22학년도 지금 저는 컴퓨터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22학년도에 기출됐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출 강의를 듣다 보면 몇 년도에 그런 것들이 기출되었는지가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몇 년 기출, 기출이라고 쓸 필요 없죠. 그냥 21, 22, 19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 두시면 나중에 이걸 정리하면 이 부분에서 기출이 많이 됐구나 하면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더 힘을 들여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살짝 공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22학년도 교육과정 A를 가지고 기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갑자기 열의에 불타올라서 오늘 기출 분석 다 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부터 오늘 만약에 발달에 대해서 했으면 발달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갖다 놓고 그 부분에서 지문이나 문제에서 내가 가져가야 할 부분들을 표시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서브 노트를 만들 거다. 보기 좋게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 편하게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은 지쳐서 못하겠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그냥 단거나 자기 교재에 가서 쓰는 게 나으니까 꾸준히 그렇게 교재에 쓰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더우신데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랄게요.